우리가 왜 싸우게 되냐면 좌경화 되신 분도 일단은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좌파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시험이 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럼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이분들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 설득하려고.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좌파, 우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우리가 좌파를 뭐라고 할까, 우파를 뭐라고 할까, 개념 정립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좌파다 우파다 했을 때 저는 뭐라고 얘기했죠? 일단 조평세 박사님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너무 좋았다. 뭐가 좌고 뭐가 우냐? 여기는 프랑스 혁명의 1789년 원리 자체가 무신론인 사회운동이죠. 프랑스 혁명의 계보가 이제 좌파다 이렇게 보는 거고, 프랑스 혁명의 자유,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좌파의 흐름이고 계보고, 그러면 뭐가 우파냐?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의 자유, 이건 뭐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찾겠다고 혁명을 한 거고, 여기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고, 인간의 이성을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려두는 걸 참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자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 계보가 있고 이쪽 계보가 있다. 그러면 미국의 이 자유, 하나님적 자유가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냐? 여기 브릿지에 뭐가 있다고요? 이승만 국부가 있습니다. 이승만 국부.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에 그냥 쉽게 말해서 뭐가 좌파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신론적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는 사상과 철학과 정책을 저는 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우냐? 하나님을 지키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걸 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젠더 성혁명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결혼이라고 했죠. 뭐가 좌입니까? 성경에서는 일남 일녀의 결혼만 결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남남도 결혼이고 여여도 결혼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위배되는 걸 참 자유이자 인권의 함양이자 우리 인류 사회의 진보라고 하는 게 제가 말하는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냐? 제가 말하는 건 성경적 일남 일녀가 사회 토대가 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쪽이 이제 오른쪽인 거죠. 그러니까 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야 그래도 사람의 도리가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지킨다, 성경적 가치를 지킨다 해서 이제 보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말이 길어지니까 이런 분류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 뭐 정의당과 뭐 민주당이 대표적이죠. 뭐 또 다른 당이 있지만 이 당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교계가 지금 젠더 성혁명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죠? 차별금지법이죠. 평등법이라고 하는. 근데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눈뜬 분들이 이거 이제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좌파 우파의 개념을 전제로 했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좌파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얘기할 때 너가 말하는 좌파가 뭐야? 너가 말하는 우파의 정의가 뭐야?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걸 안 물어보고 서로 좌파 우파가 다른 개념을 갖고 있고 정의를 갖고 있는데 정치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화가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소모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분류한 방식에 따르면 무신론적 가치체계가 좌파니까 사상사를 공부하시면 이제 프랑스 혁명부터 마르크스주의부터 뭐 쭉쭉 갑니다. 포스트 모던 아니면 뭐 PC주의, 이게 다 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민주당 찍었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민주당이고 부자 돕고 이런 게 니네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 투표했는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희청 교수님 책을 예전에 봤습니다. 예전에. 근데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이거는 막대기가 필요해요. 막대기가. 이렇게 막대기가 필요하고, 여기 가운데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중도겠죠. 중도. 그러면 여기 양 끝에 있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는 우익. 그 양동환 교수님 사상용어 정리 보면은
정확한 용어는 여러분 우파 좌파가 아니고 우익입니다. 우파 좌파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좀 보수적인 사람들,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도 우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파가. 근데 우익은 이제 민주당은 못 쓰는 단어죠.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 여기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우익,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건 좌익이죠. 좌익. 그러면 이 중도 옆에 우익 사이에 여기 뭐냐? 우경화 됐다. 우경, 오른쪽으로 쏠렸다. 여기는 좌경화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경, 우경, 중도, 우익, 좌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희청 교수님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애써 기도운동본부나 이 열심히 강의를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쓴 책이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용어가 중요하다. 근데 좌파, 우파, 좌익, 우익 이것도 있지만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만든 단어가 뭐냐면 친대한민국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친대세, 반대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라고 하는 거, 우익이라고 하는 것보다 친대한민국 세력 그리고 반대한민국 세력. 그러면은 이 분류법에 따르면 어디까지가 친대세, 친대한민국 세력이고 어디까지가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친대한민국 세력은 뭐죠? 헌법에서 지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우리가 선택하고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테두리를 지키는 거, 그리고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일단 이 테두리는 인정하는 거, 이게 친대한민국 세력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친대한민국 세력이고요. 여기도 친대한민국 세력이고요. 여기도 그렇고 놀라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친대한민국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가 친대세입니다. 친대세. 이걸 친대한민국 세력. 그러면 반대한민국 세력은 뭐냐? 반대한민국 세력은 여기만 반대한민국 세력이에요. 반대세. 반대한민국 세력.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의미에서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듣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운동권에서 따로 공부하고 진짜 그런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주사파인 사람도 있고 주사파는 싫은데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 자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되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꼬리를 잡고 대한민국의 몸통 자체를 반대한민국적으로 흔드는 세력은 여기죠, 여기. 그리고 이 흔드는 세력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근데 뭐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냐? 아니면 야, 체제는 무너질 리가 없어. 자꾸 이념 얘기 좀 하지 마. 이런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부에서부터 옛날에는 총칼 들고 외부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위기가 오잖아요. 야, 지금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넥타이 매고 아주 나이스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하시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신 분들은 이게 동의가 되는데 이게 야 무슨 뭐 간첩이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이야, 요즘 세상에 무슨 전쟁이야, 이런 분들은 일단 뭐랄까 근본적인 위기의식이 좀 없을 수 있다. 그래 이분들은 이제 좌경화 되셨거나 물론 중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예요? 좌파 우파 이게 아니라 좌익 세력이 있고 우익 세력이 있는데 일단 친대한민국은 좌경화 되신 분들까지다. 그러면 이분들은 뭐가 다른 거냐? 대한민국 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의식이 좀 약하시냐면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은 하시는데 수호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없는 거죠. 당연히 지켜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유가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제정세적으로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인 이 몸값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짜로 누렸고 미국이 알아서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 자유와 평화에 우리의 값을 내야 되는 거구나. 우리도 참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간 그렇게 될 때야 이제 이 수호,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체제가
공짜로 그냥 평생 동안 아무런 위험도 없이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수호해야만 이 체제가 지켜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분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은 하지만 수호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들은 인정은 하지만 여기에 가장 극렬하게 흔들리는 쪽이 이제 이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은근히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리트머스 종이로 한번 몇 가지 시험을 해볼까요?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 좌익 세력의 작전 중에 거기에 내가 경도돼 있다. 리트머스 종이로 몇 번 물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이승만. 잘못된 역사를 너무 한쪽 편향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학술적인 형평성도 잃어버리고 일단 자기가 어릴 때부터 주입된 대로 그냥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또 대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기독교인은 대형교회만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프로그램화가 된 거죠. 좌익적 프로그램화가 돼서 대형교회는 만악의 악, 그리고 대기업도 만악의 악, 이런 좀 경도되신 분들이 대한민국 체제는 당연히 굴러간다고 인정은 하시지만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고 무너지는 작전 중에 하나, 일종의 프로파간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그런 프로파간다에 정신적인 지금 가스라이팅 비슷한 것들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싸우게 되냐면 좌경화 되신 분도 일단은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좌파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시험이 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럼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이분들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설득해서 인정을 지나서 수호의 영역까지 얼마나 오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제 이희청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를 했느냐? 우파 좌파 이것도 있겠지만 친 대한민국 세력, 반 대한민국 세력.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아주 심하게 경도된 사람은 야, 너 반 대한민국 세력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화를 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또 이제 다음 얘기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설명을. 그러면 야, 너 반 대한민국 세력은 아니잖아. 아, 난 그건 아니야. 그러면 넌 그러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거, 대한민국 체제가 맞다는 거,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만든 사회체제 중에 성경에 가장 열려있고 그나마 부작용도 있지만 그나마 스스로 교정작용도 있다고 믿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이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 대전제가 있으면은 논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질적인 수준이 올라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좌파, 우파. 그러면 뭐가 좌파냐? 저는 무신론적 어떤 개념에서 출발한 정책과 사상과 철학과 어떤 정당, 어떤 헌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좌파라고 하는 건데, 아주 깔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깔끔하게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야, 프랑스 혁명이랑 그 영화 왔는데 인어공주가 흑인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프랑스 혁명 무신론? 아니 뭐 자코뱅파가 기독교 막 핍박했어? 아니 그건 알겠는데 야, 그래도 가난한 사람한테 보편적 복지가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딱 떨어지긴 하는데 사상적인 어떤 유기적인 어떤 공부가 안 되거나 유기적인 브릿지가 없는 분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친대세, 반대세. 그러면 이 친대세는 좌경화 되신 분들까지.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제 좌익이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미국의 좌익도 미국의 건국을 지금 부정하잖아요. 1776년이 아니다. 그 전이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완전히 좌익이니까 분별은 쉬운데 이 사람들은 수가 적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의 수가 적은데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영향력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왼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졌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프레이밍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선동이 어디까지 지금 영향을 끼쳤냐? 여기 정도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경화 되신 분들도 뭐 안보에서는 우경화가 맞는데 경제에서는 약간 아리까리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한동훈 비대위도 저 비서가 누군지 아냐? 한동훈 이 5.18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강남 우파라고 한다면 지금 얘네들의 프레이밍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 이렇게 잠식돼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까지도 뭐요? 이 얘네들이 말하는 어떤 핵심적인 골자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면은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극우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영역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첨벙첨벙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김어준 방송 같은 것, 이걸 들으면서 본인이 중도라고 한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도 민주당을 나오거나, 지금 민주당은 이건 좀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지금 민주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 민주당 나오신 분들이 이 기자회견 했듯이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지금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민주당과 지금 좀 톤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 사람이다. 왜냐면 이재명의 공약은 욕이에요, 욕이. 공산주의 공약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좌경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걸 공산주의 공약을 하는데도 일단 돈 준다니까 좋아하시거나, 이게 저 공약을 실제로 이 집행을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이 체제 자체가 완전히 내부적으로 이 균열이 가고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 분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김어준이나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저 정당을 지지하는데 왜 내가 좌경화야? 나는 중도인데? 라고 하지만 지금 이 가고 있는 꼴이 극단적인 전체주의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극단적인 공산주의 정책을 얘기하고, 또 한반도에서 북한을 우리 북한이라고 하거나, 이 얘기하는 게 뭐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하거나, 소련, 여러분 미 군정 역사 제대로 알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바로 분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극우 취급을 받더라도 그분들은 극우가 뭔지 몰라요. 극우, 극자, 제가 말했잖아요. 폭력을 동반하는 게 극우, 극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한국은 극우가 아직 없어요. 극좌는 옛날에 있었죠. 서울대 프락치 사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 프레이밍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쪽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해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독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전쟁 다큐멘터리를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승만 독재자야, 이승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짜뉴스 유포자가 되는 거예요. 왜? 팩트로 그 영상과 이 기록, 공적인 기록 자체를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동안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분들이 역사를 잘못 안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그 다큐멘터리로 지금 10만이 넘고 12만이 넘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화판에서는 원래 팬데믹 이후에는 영화판 자체가 죽어가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빵빵 뜨는 영화도 있지만 예전 같지는 않고 절대로 이게 다시 부흥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다? 그러면 꼭 이승만 영화라서 안 본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을 때도 이 영화는 지금 대박이 났어요. 이미 12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15만이 넘으면 뭐 초대박 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 원앙소리 같은 거는 정말 티핑 포인트를 지나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 스코어를 기록을 한 거고, 충분히 지금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는 흥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은 그걸 본 15만 명, 그걸 본 15만 명의 가족, 이 사람들은 팩트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극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기가 봤으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건강한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자꾸 해독이 되면서 기울어진 게 이렇게 다시 오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라고요? 우파, 좌파 이것도 있지만 친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 대한민국 세력이냐, 아니면 반 대한민국 세력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농도 짙게 휘둘리고 있는 좌경화 되신 분이냐. 좌경화 되신 분들의 특징은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는 인정한다. 근데 수호해야 한다는 긴장감과 위기감이 덜한 거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설명과 설득과 선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희청 교수님도 말하시는 게 얘네들을 최대한 수호 세력으로 넘어오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 총선 전까지 찍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월 1만 원 후원하기, 정기 후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책 읽는 사자 월 1만 원 후원할래요? 이런 정기 후원이 좋아요. 정기 후원이. 그래서 여러분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 다음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월 1만 원 정기 후원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